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바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안 하진 않죠. 반드시 할 것이고 예. 저는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계속 상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란 세력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매번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에 이상한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해대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다른 움직임이 지금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죽을 수 없다라는 식의 움직임이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자들이 그냥 나서기에는 지금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 총장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무슨 결단력이 있고 기백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검사들은 생내적으로 본인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조직의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의 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김건희 관련 부분을 덮는 게 유리하냐, 이걸 수사를 하는 게 유리하냐,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예, 윤석열 사건에서 내란 사건에서 검찰이 지금 별로 생색을 못 내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어떻게든 이거를 손아귀에 쥐고 주물러 보려고 김용현 자진추석 시켜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공수처 경찰한테 사실상 저거를 주도권을 뺏긴 셈이 돼가지고 지금 그전마다 항상 권력 교체기마다 있어 왔던 검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 안에서 딜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오히려 확대해 나갔던 그런 걸 반복하는 게 지금 어려워져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누가 제일 낫습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 지시를 받아서 나쁜 짓을 계속해서 그렇지 그것만 끊어주면 우리가 셋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다. 이게 맨날 검찰의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구사를 해서 신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속여먹으려면 김건희 수사가 가장 좋은 소재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만큼 다 해내서 다 밝혀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은 이미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 내에 아까 제가 다른 흐름이 무슨 고개를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소위 윤석열 사단이었다가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돼가지고 칼 맞은 검사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이 그 전부터 우리는 한동훈 중심으로 다시 권력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한테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가지고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자리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창원지검장, 뭐 춘천지검장. 네. 차례차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그전에는 아니 내가 왜 친윤이야 이런 얘기들을 조직 안에서 해가지고 검사들이 혀를 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 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싹 접고 커밍아웃을 하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자 이제는 얘네는 소위 말하는 찐 윤들은 완전히 죽었고 소위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됐던 친구들이 정치검사 라인을 주도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생겼는데 지금 한동훈이 이제 다시 움직이고 하는 것들도 이게 연계가 돼서 이 부분에서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를 확실히 잘라내고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대선 경선에서 함께 뛸 수 있는 오세훈, 홍준표, 무슨 이준석 이런 쪽들이 다 제거가 되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러면 한동훈만 남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동훈을 통해서 한동훈은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일종의 그 어떤 득표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은 범죄자, 한동훈은 정의로운 사람 이런 구도로 만들어 가보자.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라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심우정에게 당신이 살기 위해서 또는 조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는 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김건희가 검찰 인사에 앞으로 향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지 김건희를 돌봐줄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그러면 잔인하게 밟을 거고 그런데 그 잔인하게 밟는 시기는 계속 눈치를 보면서 네. 뭔가를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흘릴 겁니다. 간을 보기 위해서. 여론의 향배를 보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고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예. 그 강도는 이제 뭔가를 흘리면서 떠보기 수사를 통해서 계속 간을 보면서 할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상황이 오면 네. 그 이후에 또 확 달라질 수 있고. 근데 대선 국면에서도 검찰이 김건희 소환을 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다. 또는 파면 이전에도 김건희 지금 소환 조사한다. 오늘 아침 보도에는 윤석열 김건희 소환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하지 않으면 예. 아니 대선 때 뭔가 이게 부각돼가지고 뭔가 한 것처럼 보여야지 나중에 흥정할 게 있지. 예. 그거 안 하고 대선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예. 그러면 60일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돼버리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아무런 얘들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뭐라도 만들어야지 한동훈이가 되든 뭐 오세훈이 되든 무슨 이준석이가 되든 무슨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인들, 홍준표인들, 이준석인들, 한동훈인들 누가 김건희를 돌보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할까요? 네. 김문수 정도 아닙니까? 굳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씨가 완주하는 상황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 김문수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소위 검찰하고 뭔가 끈이 닿아 있는 검찰 출신들, 그러니까 홍준표, 한동훈, 그 다음에 명태균과의 관련성을 희석시켜주면 뭔가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오세훈, 이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흥정을 할 수 있어요, 검찰이. 네.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죠. 안 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특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27일 날 이제 예. 가면 이제 명태균 특검? 예, 명태균 특검 문제. 저는 그것도 가결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이는데, 가결 왜냐하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선 가도에 있기 예, 때문에 저 라이벌들을 제거하려면 세칭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거의 사라져버렸더만요. 네, 이제 예. 한 두세 명 남고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김문수가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나한테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네. 그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그렇다면 다른 여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검찰도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어차피 특검이 발동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검찰이 수사받을 일이 또 많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한테 예를 들어서 휴대폰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멀쩡하게 CCTV 추적해가지고 초록색 박스에다가 휴대폰 넣어가지고 처남한테 건네주는 장면 다 확인하고 네. 집에 있는 거 보고도 그냥 나갔다는 거. 네. 명태균 씨가 있었던 그 김건희한테 받은 돈 봉투, 이것도 그냥 보고 그냥 갔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이거 명태균 씨가 특검 출범하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 검찰이 수사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사안을 지네들의 그림대로 어느 정도 정리를 그려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네. 검찰도.